자기의 현재 레벨에 맞는 단계를 밟아가며 사진 고수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기술면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사진 고수가 되는 방법 두 번째 시간,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그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사진을 배울 수 있는 루트는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고민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레벨에 맞는 건 뭘 배워야 되나?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뭐를 배워야 사진 실력이 더 빨리 늘 수 있을까?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를 사야 필요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과 장비에 관한 측면을 한번 오늘 두 가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번 시리즈는 저 산타의 사진 강사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100% 반영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할 때 저의 신념, 즉 2단계에선 이런 걸 배워야지, 2단계에선 이런 걸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책이나 다른 유튜버님들과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루트가 100% 맞는 방법이라고는 저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제 유튜브를 보면서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레벨을 나누는 기준은요, 보급기 카메라에 번들 렌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레벨 1로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나는 점점 사진을 배운 다음에 나중에 좋은 장비를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봐주세요. 나는 번들 렌즈 써본 적이 없는데요? 에이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 이런 댓글 쓸 시간 있으시면은 좋아요랑 구독하기나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기술적인 면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도, 색감 이런 얘기는 언제 나와요? 나 포토샵은 언제 배워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은 기술적인 면만 말씀드릴 거예요. 뭐 예술적인 면, 뭐 포토샵을 배울 때 어떤 순서로 배워야 되나, 이런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면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진을 배우는 단계, 레벨 1, 기초를 배우는 단계, 사진의 밝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진의 기초 뭐 있나요?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만 알면 사진 다 찍어요. 필카가 와도 찍고 어떤 영상 장비가 와도 이 세 개 기초 이론만 알면 거의 못 만질 게 없어요. 사진이라는 게 빛을 다루는 예술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기초이자 그리고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벨 1의 목표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의 개념을 알고 사진의 밝기를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입니다. 여기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귀찮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짧게 조셔하러 갑시다. 조셔아. 제가 매번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고 조셔아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요 영상 요거 하나면 끝나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배우려면 10분도 안 걸려요. 이것만, 이 영상에 나오는 것만 외우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진 찍을 때 못 다룬다 그런 소리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간단한데 또 제대로 말하고 어렵게 말하고 복잡하게 말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게 바로 조셔야예요. 발음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이 부분은 처음 단계에서 잠깐 배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진을 배우시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셔와 이 세 가지를 배우면 뭐가 바뀌게 되느냐? 이 세 개가 빛을 다루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진의 느낌을 정해주는 요소이기도 해요. 즉 간단해 보이지만 사진을 내 맘대로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카메라를 못 다룬다는 이유로 자동 모드로만 찍었어요. 그냥 나는 구도랑 위치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카메라가 다 해주고. 근데 그랬던 사진들이 이제 배경도 조금씩 날아가기 시작하고 밝기도 내 맘대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기 시작하고요. 뭔가 한 장 한 장 내가 느낌을 담아서 찍을 수 있게 돼요. 카메라가 이제 내 말을 듣기 시작해. 사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 레벨이 되면은 일단 핸드폰하고 비교당하는 수모는 떨쳐낼 수 있어요. 카메라가. 그냥 자동 모드로 대충 누르는 거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 폰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동 모드로. 물론 그 물리적인 그런 게 있어서 뭐 배경이 잘 날아간다던가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폰카는 누르기만 해서 찍는 조작법에 최적화된 카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도구입니다. 자동으로 눌러서 찍을 거면 이런 카메라 말고 그냥 똑딱이를 사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 똑딱이는 폰카보다 편리성이나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폰카로 찍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모든 게 조셔와 세 가지만 배우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게 됐을 때 사진도 내 마음대로 나오고 뭔가 내 마음대로 찍고 싶었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재미가 생기고 이런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저런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이렇게 레벨 1은 기본 요소를 배우지만 사진이 내가 의도한 대로 찍히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재미가 늘어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조셔와의 의미를 안다. 그리고 사진의 밝기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단계는 레벨 2예요. 레벨 2는 조리개와 화각에 눈을 뜨는 단계, 렌즈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렌즈가 번들 줌 렌즈에서 단 렌즈로 진화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사진은 렌즈빨이에요. 즉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천차만별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굳이 조셔와 중에서 조리개만 이렇게 따로 빼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초보분들한테 사진 제일 전문가처럼 찍을 수 있는 쉬운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조리개 우선 모드로 사진 찍으세요입니다. 조리개만 내 맘대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카메라가 다 맞춰주는 모드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만큼 조리개가 사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리개 숫자만 나는 조금 바꿨을 뿐이지만 그거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는 사진들 대부분 조리개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100가지 종류의 사진 중에 90개 이상은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맨날 밋밋하던 사진 찍다가 배경도 쭉쭉 날아가고 맨날 흔들리는 사진 찍다가 흔들리지도 않고 되게 선명하게 나와요. 와, 이제 내가 이런 큰 카메라,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진 이쁘잖아요. 인스타에도 막 올려 맨날 그냥 폰카로 올리고 폰카인지 카메라인지 모르던 사진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 너 좋은 카메라 쓰는구나 이런 얘기도 하기 시작해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이것저것 공부하게 되고 남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단계라고 봐요. 레벨 2의 목표 조리개.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번들 렌즈 물론 좋은 렌즈입니다. 절대 나쁜 렌즈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맨날 번들 렌즈는 좋은 렌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번들 렌즈가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바로 배경 날리기와 어두운 데서 사진 찍기. 배경을 날리고 어두운 데서 사진 찍기, 즉 빛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조리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조리개가 낮으면 배경도 잘 날아가고 어두운 데서도 사진이 밝아지죠. 이게 다 조리개 때문에 그래요. 번들 렌즈는 조리개 수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데 조리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아서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 비싼 카메라에서는 볼 수 있는 배경 날림 이런 거 내 거는 왜 안 돼? 에이씨 핸드폰이 편하다. 뭐 배경도 많이 안 날아가고 뭐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되다가 카메라가 장롱에 처박히는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내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번들 렌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경 찍고 이럴 때는 정말 좋은 렌즈지만 어둡고 인물을 찍기에 그렇게 막 좋다고 할 수 있는 렌즈는 아니에요. 배경이 잘 안 날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해결책으로 뭘 하느냐. 조리개 수치가 낮은 단렌즈를 하나 사게 됩니다. 조리개 수치가 낮은 단렌즈를 산다는 거는 배경도 쭉쭉 날아가고 어두운 새도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안 되던 그 카메라로 갖고 다니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기죠.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 와, 이제 내 사진도 전문가처럼 배경이 쭉쭉 날아가는구나. 와, 이제 내 카메라도 배경이 쭉쭉 날아가네. 야, 사진 찍을 맛 나는데?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단렌즈라는 게 뭐예요? 줌이 안 돼요. 단초점 렌즈예요. 즉 줌 렌즈에서 케어할 수 있었던 그 화각들을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각을 공부해야 되고 화각과 조리개를 공부한다는 거는 결국 렌즈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렌즈를 공부하는데 이름 비슷한 애들 되게 많아요. 뭐 50.8, 50.4 이게 뭐야? 왜 .4는 .8보다 이렇게 비싸요? 이런 거를 다 공부하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조셔아가 기본적으로 외운 후에 최대 개방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게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질문글 중에 제일 제가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진 풍경 찍고 인물 찍는데 뭐 다 잘 되는 렌즈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렌즈 3, 4개씩 들고 안 다녀요. 여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뭔가 종류가 너무 많아. 비슷한 이름인데 가격은 또 왜 이렇게 달라? 얘랑 쟤랑 다른 게 도대체 뭐야? 얘는 왜 실내용이고 얘는 왜 실내용이야? 렌즈가 그게 나눠지나? 저는 그냥 인물 찍은 렌즈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인물 렌즈도 6개월짜리 애기를 찍느냐 6살짜리 애기를 찍느냐 뭐 20살 성인을 찍느냐, 그리고 20살짜리 성인을 찍는다 하더라도 야외에서 찍을 거냐 아니면 실내 카페에서 찍을 거냐에 따라서 적절한 렌즈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여기에서 이게 35mm의 느낌의 화각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이걸 카페 렌즈라고 부르게 되는구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 망원으로 당기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왜 굳이 이렇게 찍었을까? 이게 망원 렌즈의 느낌이구나. 이게 초광각 렌즈의 느낌이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가 바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걸 배우면서 정말 가장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제가 영상을 만들 때요, 처음에는 기초 이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한 게 렌즈에 관한 영상 시리즈였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진은 렌즈가 뽑아주는데 어떤 렌즈를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까가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의 느낌을 정해주는 가장 큰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로 찍는 사진에 필요한 렌즈를 내가 찾아야 돼요. 목적에 맞는 단렌즈를 사게 되면은 인터넷에서만 보던 그런 사진들이 내 카메라에서 내가 찍은 사진에서도 나와요. 이런 거 쓰면은 막 몇백만 원짜리 몇백만 원 렌즈가 있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고작 얼마 안 하던 내 카메라에 진짜 한 20만 원 30만 원 주고 샀던 렌즈에서 그런 사진이 나와. 와, 이쁘다. 야, 이렇구나. 그렇게 되면서 정말 하나하나 배우는 재미가 많은 레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공부로 밤을 새본 적이 몇 번 없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두 가지 렌즈를 놓고 이 렌즈는 뭐가 좋고 이 렌즈는 뭐가 안 좋다, 이거 가지고 계속 찾고 찾으면서 진짜 5시 6시 기본으로 해 떴네 잠깐만 눈 붙이고 학교 갈까? 이랬던 적도 되게 많고요. 그 전에는 글로만 봤었어요. 이 렌즈가 왜 좋은가, 이 렌즈가 왜 여친 렌즈인가, 이 렌즈가 왜 야외에서 인물 찍기 좋은 렌즈가, 잘 몰랐는데 직접 자기가 느껴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땐 200mm 렌즈를 써야겠구나, 이럴 땐 조리개가 낮은 렌즈를 써야겠구나. 특히 2단계는 핸드폰으로 넘볼 수 없는 영역의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죠. 엄청난 망원 렌즈도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를 쭉 낮춰가지고 핸드폰으로는 절대 찍을 수 없는 사진들을 찍기도 하고요. 1단계에서 조슈아를 공부하고 2단계에서 렌즈를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진은 내가 다 찍을 수 있게 돼요. 카메라를 조작할 줄 알고 렌즈를 상황에 맞아서 고를 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내 취미생활로 사진을 배우면서 그냥 내 일상생활에서 사진을 좀 더 이쁘게 찍고 싶고 내 주위 사람들을 좀 더 이쁘게 찍어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만 와서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더라도 충분히 원하시는 사진을 다 찍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비싼 카메라 무겁게 들고 다니고 귀찮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여기까지는 와야지 그래도 내가 이래서 이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구나 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조슈아 영상 하나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슬슬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배울 게 많고 이 내용이랑 저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이래서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고 기초 이론이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레벨 2의 목표, 조리개의 화각에 따른 사진의 차이를 알고 나한테 맞는 렌즈를 고를 수 있게 되는 레벨입니다. 근데 이쯤 됐을 때 여러분들이 사진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장비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 렌즈를 썼을 때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저 느낌의 사진을 찍기엔 이 렌즈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꼭 난 또 저런 렌즈가 필요하더라. 이런 식으로 점점 장비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기는 레벨이에요.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장비병에 심하게 걸렸었습니다. 학생이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중고거래 했어요. 이 렌즈를 사서 일주일 동안 사진 찍고 다시 팔고 다른 렌즈를 사고, 저는 이렇게 한 1년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중고거래 하면서. 저는 그때 중고거래를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렌즈를 많이 쓰면서 솔직히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중고거래 자체도 활발하지 않고 신품을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품을 뭘 살까요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비싼 렌즈 하나 살 돈으로 차라리 싼 거 3개 사가지고 여러 가지 화각대를 맞추신다던가 여러 가지 용도를 맞추신다던가 해서 좀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게 사진을 찍으세요. 물론 뭐 자금적으로 여유로우시다면은 그냥 비싼 거로 한 5개 사도 상관은 없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비싼 렌즈와 싼 렌즈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가격은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 사진은 진짜 이만큼 비싼 렌즈의 스펙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사진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살짝 눈을 낮추시고 좀 더 폭을 넓히시고 가격을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적당히 저렴한 렌즈로 많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사진 찍는 재미를 좀 더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레벨 3. 지금까지는 기초적인 수치와 렌즈 장비를 바꿔가면서 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기초적인 지식이었고요. 이제는 기초적인 지식을 응용하는 사진에 필요한 스킬들을 익히는 시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하수 사진 찍기, 뭐 별 사진 찍기, 야경 사진 찍기, 장노출 사진 찍기, HDR 사진 찍기, 스포츠 사진 찍기 등등등. 지금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개념만 알았던 걸 이게 내가 개념을 정확히 잡고 사진을 찍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게 되는 시기라고 봐요. 레벨 2가 렌즈하고 조리개에 중점을 둬서 어느 정도 사진의 느낌을 맞추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다른 요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남의 사진 보면서 메타데이터를 보게 되는 분들이 이쯤부터 되게 많으시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장비에 이런 수치로 사진을 찍었구나. 왜 여기서 조리개를 이렇게 낮췄을까? 왜 굳이 여기서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늘렸을까? 이런 거를 메타데이터를 보면서 자기 혼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뭘 몰라요. 뭘 모를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뭐 별 사진을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검색어를 찾아가지고 뭐 별 사진 찍을 때는 옵션을 이렇게 찍으세요. 뭐 조리개는 몇, 셔터 스피드는 몇, ISO는 몇 이렇게 세팅하고 찍으시면은 나옵니다. 이런 거를 보기만 해도 이제 자기가 집에서 연습을 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응용이 가능한 단계죠.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거꾸로 유추를 하기도 시작해요. 이 사진은 이렇게 찍지 않았을까? 이 사진은 이렇게 찍는 것보다 좀 더 장노출로 찍는 게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아마추어 레벨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 레벨에서 어디 가서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못 찍는다는 소리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찍을 수 없는 거를 나는 똑같은 장비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만큼 아는 게 많아졌거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더라도 금방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 조리개는 밝은 단렌즈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셔터 스피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래서 이쯤 되면은 다들 삼각대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삼각대라는 게 단순하게 어디 놀러 가서 에펠탑, 나 에펠탑에서 기념사진 하나 찍어야지. 그래서 저쪽에다 카메라를 세워놓고 막 뛰어가가지고 찰칵하는 그런 용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삼각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셔터 스피드의 한계에서 해방되면 뭐가 달라져요? 별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타임랩스도 찍을 수 있고요. 진짜 어두운 데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단체 사진도 물론 당연히 내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타임랩스 같이 보통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삼각대가 있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와, 얘 사진 잘 찍는구나 하고 놀라요. 와, 너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구나. 너 사진 진짜 잘 찍는다. 이러고 놀랍니다. 솔직히 찍어보면은 진짜 별거 없어요. 레벨 1에 조슈아를 조금 응용했을 뿐이야. 왜냐면은 조금 더 심학습까지 내가 들어갔거든.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찍을 뿐인데 잘 몰라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되게 잘 찍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셔터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사진에서 시간이란 걸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까진 단순하게 배경만 날리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에서 사진에 느낌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을 많이 갖게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100가지 사진 중에 조리개랑 렌즈만 잘 다뤄도 90개 이상의 사진은 찍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나머지 영역, 10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나머지 영역 중에서 5개, 6개는 삼각대를 놓고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찍는 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영역은 보통은 사람들이 찍을 수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는 잘하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는 레벨이에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와 비교하고 맨날 인스타에 한 번 올리면은 좋아요가 막 500개, 600개는 기본으로 올라가는 그런 유명한 작가들을 하고 내 사진이 뭐가 다를까? 나는 뭐 맨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어디 가서 사진 못 찍는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레벨 3의 마무리쯤 가면은요, 귀찮아지는 일이 슬슬 하나씩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막 이런저런 사진 찍으면서 나 사진 잘 찍어 이런 거를 주위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가 들어와요? 돌잔치 하는데 그냥 가족끼리 할 거거든. 와서 그냥 밥 먹고 우리 애기 좀 축하해주고 사진 한 번만 찍어줘. 라던가. 결혼식 있는데 뭐 야 그래도 임마 야씨 친한 놈이 사진 찍어주면 얼마나 좋냐. 야 네가 좀 찍어줘라. 이런 거라던가. 나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서 나는 당연히 사진을 잘 찍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외의 요청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그냥 이거예요. 나는 간신히 인터넷에서 배워가지고 별 사진 찍는 법을 마스터했을 뿐인데 넌 사진 잘하니까 당연히 음식 사진도 잘 찍을 거 아니야. 야 우리 메뉴 한 번만 찍어줘라.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다 내가 사진을 잘 찍는 티를 인스타 이런 데다 올렸던 업보예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공부를 하게 돼요. 친한 사람의 그 부탁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거절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속에서는 거절하고 싶단 마음도 있지만 나도 돌잔치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라는 욕망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시리즈의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요. 라이브 할 때 음식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 제가 저의 노하우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 10시 산타 라이브 꼭 시청해 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저차 뻔뻔해졌네요. 지금까지 레벨 1, 2,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레벨 3단계만 돼도 어디 가서 사진 못 찍는다는 소리 안 듣는다. 어디 가서 꿀리지 않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진이라는 게. 다음 단계가 있어요. 레벨 4. 굳이 사진이라는 거를 뭐 아마추어와 프로, 취미로 하는 사람, 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솔직히 봐요. 왜냐면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돈 받고 사진 찍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마추어라 그래서 사진을 못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데 굳이 이 영역을 나눠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저는 레벨 4라고 봐요. 바로 조명을 쓰는 단계입니다. 에이 조명 쓰는 게 뭐가 어려워. 뭐 그냥 사는데 보니까 조명 안 쓰고도 사진 잘 찍던데요. 야외에선 조명 필요 없잖아.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조명 안 써도 사진 이쁘게 찍는 사람들 많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 줄 아는데 안 쓰는 거하고 할 줄 몰라서 못 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낮에도 조명을 쓰면은요 조금이라도 더 느낌 있고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그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요. 꼭 어두운 데서만 쓰는 게 조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사진은 빛을 다루는 예술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레벨 1, 2, 3 지나면서 그 빛에 맞춰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레벨 4는 주위의 빛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빛을 만드는 거예요. 조명이라는 게 빛을 내는 기구잖아요. 즉 빛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빛을 다루는 예술이 사진인데 그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빛을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는데 판 자체를 내가 다 찍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진 한 장을 찍으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사람을 돌리면서 찍고 막 이렇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빛도 내가 만들고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해서 한 장의 사진을 찍게 되는 레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조명이에요. 그래서 레벨 4의 목표는 사진에서 빛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영상은 기술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조명의 단계까지 오면은 단순하게 기술만 높으면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두운 데서 사진이 안 찍히니까 그걸 밝게 하려고 찍는 그런 조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적인 느낌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까, 어디서 조명을 쓰면 내가 원하는 느낌의 사진이 나오게 될까,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찍어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조명을 쓰게 되는 레벨 4의 영역은 전문가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 한 장에 모든 요소를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조명을 쓴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물론 뭐 결혼식장이나 뭐 돌잔치 같은 데서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써야 되는 것도 상당한 스킬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진이 레벨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단순하게 그냥 조명 뻥 터트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조명을 쳐서 어떻게 들어가야 피사체들이 가장 이쁘게 나올까,
단순하게 밝게만 하면 그냥 앞으로 뻥조명 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황에 맞게 조명을 쓰는 법이라고 봐요, 저는. 자, 2단계까지 오면은 사진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녹아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기술적으로만 잘하면은 사진 기술자예요. 작가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진 작가? 요즘에는 정말 흔하고 그런 뭐 이름이라고 보지만 그 판을 내가 짜서 내가 원하는 작품을 얻어내는 게 저는 사진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사진 기술자라고 말하죠. 사진 잘 못 찍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레벨 4단계를 마스터하는 게 정말 어려워 보인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요즘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 레벨 4단계, 3단계를 마스터하고 나면 4단계는 정말 쉽게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마스터할 수 있는 영역이 돼버렸어요. 물론 상위 1%의 전문가적인 영역은 제외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처럼 필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인데 사진 한 장을 확인하기도 너무 좋고 조명들도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동조 한번 하려면은 진짜 장비값이 몇십만 원 들고 그런 거 없고 접하기도 되게 쉬워졌어요.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보정이라는 작업을 거의 안 거쳤기 때문에 사진 한 장에서 완벽한 조명을 맞추고 찍었는데 요즘에 뭐 조명 대충 찍은 다음에 포토샵으로 그림자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밝기를 포토샵이라도 조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확인하잖아. 찍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 조명 좀만 앞으로 해서 다시 찍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트라이한 다음에 찍으면 돼요. 정말 편해졌죠. 예전처럼 정답을 맞춰놓고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찍었는데 잘못됐으면 필름이잖아. 돌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인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훨씬 편해지고 쉬워진 게 이 조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편해졌다는 거지 기본적인 조명의 이해가 없으면은 당연히 못 찍어요. 제가 사진은 많이 찍다 보면 하나씩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라도 찍으세요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조명을 쓰는 레벨로 들어가 버리면은 많이 찍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져요. 물론 많이도 찍어야 됩니다. 많이도 찍어야 되는데 조명을 쓰는 순간 얻어 걸리는 사진을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나는 이런 느낌을 쓰고 싶어서 조명을 썼는데 이게 잘못된 조명이야.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조명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조명을 가지고 나는 이런 느낌을 내려 그래.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한 세팅을 만들어 놓고 왜 이 느낌이 안 나오지? 백날 이래봤자 그 느낌 못 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을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얻어 걸리는 확률이 엄청 줄어듭니다. 많이 배우셔야 돼요. 시행착오 많이 해야 되고요.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워진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웠던 게 조금 쉬워졌을 뿐이지. 막 그냥 대충 하다 보면 나오지 그 정도 레벨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조명 치는 법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걸 보면은 많이 나오는 댓글들이 있어요. 조명 치는 게 그 작가의 실력이고 그 작가의 몸값이다. 저는 이 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만의 노하우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맛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레시피는 이겁니다 하고 인터넷에서 다 공개하나요? 아닙니다. 코카콜라의 성분은 다 밝혔는데 그 맛을 절대 못 내고 있죠.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았다는 건 당연히 내가 그만큼 내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도 된다는 거죠. 정당한 평가를 받아도 되는 거고요. 굳이 돈이 아니라도.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조명에 관한 영상을 안 만든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제대로 된 조명 그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튜디오 가서 제대로 된 환경에서 몇 번씩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모델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나는 더 이상 부담이 돼서 조명까지는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얻어 걸리는 것도 안 된대. 그럼 처음부터 세팅을 다 해놓고 찍어야 돼 하시겠지만 이렇게도 조명을 쳐보고 저렇게도 조명을 쳐보고 다 합니다. 사람들. 전문가들도 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내는 건데 경험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어떤 세팅으로 이런 느낌을 내왔어라는 그 쌓여있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세팅이 짧게 줄어드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10번 20번 테스트할 거 이 사람은 한 방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만큼 경험이 있으니까. 그 못하는 사람이 20번 30번
시행착오를 겪는 그거를 몇십, 몇백 번, 몇천 번을 겪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웠던 게 바로 나오니까 세팅 잠깐만 하고 짝짝짝짝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연습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야, 이 사진은 조명을 어떻게 쳤을까? 빛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진을 볼 때 와, 모델이 이쁘네, 와, 풍경이 좋네,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었을까? 왜 빛을 뒤에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을까? 대체 어떤 환경에서 찍었길래 풍경 사진인데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가 있지? 이런 거를 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빛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게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벨 4 사진에서 빛을 다룰 수 있게 되는 레벨까지 오시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필요 없습니다. 요만큼만 해도 돼요. 대신에 요만큼 하는 시작 단계에서 그치지 마시고 연습을 해서 이만큼 크게 만들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술적인 면으로만 말씀드렸어요. 뭐 포토샵이나 뭐 구도 잡기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기술적인 면에서의 여러분들의 레벨업 향상은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늘의 영상은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장비 구입에 관한 영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벨 1. 사진의 기초 조작법을 익힌다. 레벨 2. 조리개와 화각에 대한 이해를 한다. 레벨 3.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몸에 배고 조셔화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레벨 4. 사진에서 빛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장비에 관한 순서로 말씀드리면은 레벨 1. 카메라를 산다. 레벨 2. 조리개 밝은 렌즈를 산다. 레벨 3. 삼각대를 산다. 레벨 4. 조명을 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사진을 다 찍는 것 같아. 굳이 렌즈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렌즈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어. 이러시는 분들 다음에 뭐 할까 할 때 삼각대를 사시란 말이에요. 삼각대까지 다 있는데 나는 뭔가 좀 더 재밌게 사진 생활을 하고 싶고 뭔가 아쉬운 걸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분들 조명을 사서 조명을 가지고 노시라는 말이에요. 자, 이번 기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뭐 예술적인 면, 구도라던가 색감이라던가 이런 단계와 그리고 사진 보정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나는 포토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이 시리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레벨 1, 2, 3, 4가 꼭 이 순서를 지켜서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오면서 이런 순서로 적어도 이 순서에서는 이걸 메인으로 공부하시면 좋더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진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배우셔야 돼요. 중간에 언제든지 뭐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왕이면 라이브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더 편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조금 이게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상냥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산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마지막 화면 끝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제가 그냥 소소하게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요즘에 사진 찍기는 편해졌는데 너무 고급 스킬에만 의존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잘 찍은 원본에 대한 가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유튜브의 시청자님들은 기본기가 충실해서 원본만 보여줘도 와, 잘한다라는 소리가 듣게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